팀 준석입니다. 축구의 신장 박동과 함께 계신 열렬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실패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이제는 정말 그들의 바닥을 봤다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중국 축구가 또다시 우리 모두의 예상을 가뿐히 뛰어넘어 증명해 보입니다. 그들의 바닥 아래에는 더 깊은 심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한 나라의 축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중국이 없는 월드컵이 과연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건 더 이상 좌절에 빠진 자의 슬픈 독백이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오늘 명명하는 바로 그 우주중심 증후군의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증상입니다. 온 세상이 위대한 축구의 역사가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무대가 오직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끔찍한 망상, 자기들이 빠지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병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을까요? 아이고, 그건 바로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경기장에서의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그야말로 광탈하고 말았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었던 4차 예선, 그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그 즉각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곧바로 병질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새로운 사령탑을 구하지 못해 그야말로 발만 동동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장 9월에 예정된 A매치조차 치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십시오. 경기장 안에서의 실력 붕괴,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의 행정력 붕괴,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몰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이야말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볼 저 황당한 주장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제 귀를 의심하게 한 역사상 가장 황당무계한 논리의 등장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첫째, 이 기가 막힌 역할 전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피파가 월드컵 본선 진출국을 48개국으로 확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처럼 인구는 많지만 실력이 부족한 나라에게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움이고 배려였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피파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도 우리가 탈락했으니 이건 우리 손해가 아니라 피파의 막대한 손실이다. 세상에,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피파 회장이 눈물을 흘릴만 하다고 말합니다. 왜 우냐고요? 중국이 탈락해서 안타까워서? 천만에요. 자신들이라는 거대한 시장, 그 막대한 돈줄을 잃었으니 피파 회장이 땅을 치고 통곡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적반하지 않고 유분수라는 말로도 부족한 황당한 논리가 보이십니까? 도움을 받고도 실패한 수혜자의 입장에서 순식간에 자신들이 빠지면 전 세계적인 행사가 휘청거리는 핵심 파트너로 스스로를 둔갑시킨 겁니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실패가 오히려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라도 되는 양 휘두르는 그야말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생각이 그들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스포츠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바로 돈이 스포츠 정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아니 그보다 더 우월하다는 끔찍한 믿음입니다. 월드컵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까? 전 세계 최고의 팀들이 벌이는 화려한 명승부에 선수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에 아닙니다. 정승맛.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월드컵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중국 기업의 스폰서와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포츠의 본질 자체에 대한 정면 모독입니다.
피와 땀으로 싸워 당당하게 본선 티켓을 거머쥔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요르단 같은 팀보다 실력 없는 자신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월드컵에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야말로 스포츠에 대한 가장 큰 치욕이자 불효입니다. 품질 좋은 제품, 즉 뛰어난 축구 실력보다 돈 많은 고객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경기장에서의 실력으로 월드컵에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둑한 지갑을 흔들며 스폰서 계약서에 찍힌 영예 개수로 월드컵 출전권을 사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국가의 축구가 인식의 나락으로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그 마지막 단계까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 처음에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운이 없었다. 심판이 문제였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 다음엔 남 탓을 했습니다. 감독이 문제다. 팬들이 문제다. 심지어 조편성이 잘못됐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졌지만 잘 싸웠다는 식의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정신승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단계를 넘어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마지막 단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과대망상입니다. 월드컵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이 한마디야말로 그 모든 망상의 집대성이자 그들의 새로운 선언문입니다. 더 이상 실패에 대한 구차한 변명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대신 그들은 아예 새로운 평행세계,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공정한 경쟁, 처절한 노력, 갈고 닦은 실력이라는 축구의 위대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장의 법칙, 돈의 논리만이 유일한 진리이자 정의인 그런 끔찍한 세계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푸른 잔디 위에서 뛰는 두 발로 월드컵 출전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이 찍힌 스폰서 계약서를 하늘 높이 흔들며 그 종이 쪼가리의 힘으로 월드컵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스포츠 정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 선언입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위대한 스포츠의 이름에 대한 배신이며 그들 스스로를 기만하는 가장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도 아직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 모든 황당한 주장을 쏟아냈던 바로 그 중국 매체 소우닷컴이 기사 말미에 스스로 이연말을 덧붙였습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와 합쳐서 공동국가로 나가는 걸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고,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웃음 뒤에 씁쓸함이 감춰진 자조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도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지를 최소한의 양심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우주중심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바로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깨닫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그들이 쏟아낸 수많은 궤변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현재 중국 축구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중국 축구의 가장 큰 실패는 전광판 위에 새겨진 차가운 숫자들이 아닙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다는 그 결과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패배, 그 어떤 1대0, 2대0 패배보다도 더 크고 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축구가 정기, 나는 위대한 가치보다 시장이라는 자신들의 존재감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이미 경기장 안에서의 싸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온전한 정신을 지키려는 그 처절한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 우주중심 직무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들의 처참한 실력과 마주하는 대신 그 허상과도 같은 경제적 가치에 계속해서 취해 있는 한 월드컵으로 향하는 문은 그들 앞에서 영원히 굳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함과 스포츠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싼 교훈입니다. 김준석의 날카로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중심 증후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그 어떤 전문적인 팩트 폭격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준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